아파트 한 채 값에 달하는 비용,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사생활까지 관리한다는 입시 코디네이터.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입시와 사교육 시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선 꼭 이런 입시 코디가 필요한 걸까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새학기 공부법. 오늘 EBS 교육저널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EBS 교육저널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새학기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5분의 패널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이입니다. 현실적이고 따끔한 조언으로 학생들에게 팩트 폭격기라고도 불리시는 분이신데요.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교육저널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정말 벼르고 있었거든요. 네. 교육저널이 학생 여러분들의 입시 코디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정말 사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사력을 다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강성태 대표님이 출연하신다고 해서 직접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봤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시는 분인 만큼 오늘 좋은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EBS 수학의 신, EBS 수학 강사이자 서초고등학교 교사이신 이하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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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은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면서 EBS에서 또 수험생들과 함께 이제 그 강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까지 진짜 직전까지 선생님 저 뭐 어느 대학교 이제 학생이 되었어요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막 같이 울고 막 또 기뻐하면서 제가 오늘 이 녹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학생들한테 배웠던 것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준비해 왔으니까 새 학기에 학생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찬 꿀팁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 노하우 하면 저희 EBS 교육저널에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순수 국내파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을 하셔서 유명해지신 분이십니다. 비교교육학자 김선 박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오늘 제가 갈고 닦은 공부 노하우를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대방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EBS의 교육 전문 기자 황대훈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혁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이 두 분이나 나오셔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저는 공부 노하우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공부 노하우를 취재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취재했던 경험들 위주로 같이 노하우 많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법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언제나 관심이 많은 두 딸의 아빠, 방송인 크리스 존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 존슨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공부는 제법은 하지만 저도 잘하고 싶으니까 두 분 신에게 열심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공부의 신, 수학의 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은편에 이하영 선생님께서는 EBS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친절한 하영쌤이라고 불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마일 수학이라는 그 제목의 강의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어떤 뜻인가요? 스마일 수학? 제가 학생들이랑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 수험생 이 시기가 아이들한테 정말 그들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처져 있고 좀 우울해 있고 이래서 좀 웃으면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의미를 부여하자 이래서 20살 마음껏 날아오르기 위해서 1년만 꾹 참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딱 1년 힘들게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 너네가 날아오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강의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20살
마음껏 날아오르기 위해서 1년만 꾹 네. 참자. 네. 그런 뜻이었군요. 네. 아파트 한 채 값이라는 고액의 입시 코디 없이도 스스로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EBS 교육저널에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EBS 교육저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벤트 게시판에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3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자, 새학기, 이 시기에 올바른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하는 만큼 딱 만큼. 그렇죠. 1년 중에 뭐 그 어떤 시기보다 3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수험생들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3월 성적이 수능 성적 된다고. 계속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히 성적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3월 달이 되면은 사실 거기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세팅되거든요. 왜 우리 첫인상의 법칙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첫인상, 그러니까 새학년이 됐으니까 다 같은 이제 친구들이 모이고 선생님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3월에 어떤 정체성이 다 결정이 되고 예를 들면은 우리 반에 뭐 이 친구는 뭐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야. 이 친구는 운동을 뭐 좋아해. 이 친구는 되게 웃긴 친구야. 이 친구는 그냥 노는 친구야. 네. 이런 게 좀 결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그 이미지가 계속 가거든요.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예를 들어 첫 시험이 딱 하면은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어느 대학 갈 수 있겠다.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딱 그 목표나 계획이 세워져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런 이야기도 하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네. 주변 기대에 맞춰서 진짜 그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된다고. 그런 것처럼 3월에 그 첫인상 결정된 게 이제 계속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3월은 좀 중요한 시기다. 맞아요. 공부를 좀 네. 착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하영 선생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뭐 학기 초에 새학기 시작될 때쯤에 그 인상 그리고 그 성적이 수능 때 대학 입시까지 쭉 이어져 간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진짜 공부는 습관이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그 지금 이 시기 새학기에 습관을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6월 이제 7월 이렇게 가면은 수시 모집 뭐 상담하고 접수하고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정말 공부 습관이 잘 들어져 있는 학생들도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습관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때는 학생들이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그 학교에 붙은 줄 알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공부를 그냥 놔버리는. 근데 습관이 들어있는 학생은 그 시기를 굉장히 잘 극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가고 최저도 맞추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정말 습관 잡아놓지 않으면 너무 많이 힘들 거예요. 예. 네, 새학기를 앞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사실 공부법보다 타고난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IQ가 좋고 정말 타고난 친구들이 더 공부 잘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가 방금 말씀하신 인상과 그리고 습관의 중요성 좀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요.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무라야마 고 박사가 주장했던 그 연구팀이 3,500여 명의 수학 성적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매년 이렇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학년으로 갈수록 타고난 IQ보다는 어떤 자신감 혹은 수학을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공부법 같은 것들, 습관 같은 것들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점점 바뀌어 갔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것보다는 공부에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얻게 해주는 어떤 효율적인 공부법, 어떻게 보면 공부 습관 같은 것들, 또 그걸로 형성되면 어쩌면 이미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부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공부의 신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성태 대표님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원래 그 학창 시절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그 서울은 아니고 경상북도 점촌이라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서울 네. 화곡동으로 왔는데 이제 학교 적응도 잘 못하고 제가 되게 좀 겁이 많고 주눅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잘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 3월 달에 이미지가 그렇게 잡히셨군요. 아, 맞아요. 전학 딱 왔을 때부터 제가 학교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센 친구들이 괴롭히는 거죠.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쉬는 시간에 사실 종은 치고 이제 선생님 들어오기 전인데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맨 뒷자리에 소위 말하는 일진 학생이 있었어요. 네.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문 웃어버렸어요. 그 친구가 이제 힘을 뱉더라고요. 웃었는데요? 웃었더니? 네. 이거 일단 닦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닦아야 되는데 뭐 휴지도 없고 그리고 화장실 저는 수업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겠다는 말을 못 해요.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제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수업을 들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잘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그 욕구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갖고 공부 잘하면 학교에서 무조건 인정도 해주니까. 그래서 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긴 했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 친구한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에서 공부를 시작하신 거군요. 네,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공부를 잘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더라도 네. 보통 평범한 학생에서 공부를 잘하는 강성태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좀 소요가 됐을 것 같아요. 예, 그 예. 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근데 딱 공부를 시작한다 그래갖고 뭐 갑자기 성적이 빡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냥 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도 성과가 안 나와서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해서 이제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정작 성적은 안 나오고 뭐 이랬거든요. 네. 저도 그 열등감이 너무 컸어요. 하는데도 왜 아까 뭐 머리 좋은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보면은 뭐 자습 시간에 맨날 자요. 근데 시험 보면 다 맞아요. 사실 제가 공부법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도대체 왜 난 안 되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그러면서 제가 이게 똑같은 시간을 내도 방법이 다르면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 이건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그렇게 느낀 것들 중에 본인만이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학습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요즘에 학생들 많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6일 네. 공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네? 66일 공부법이요? 네, 66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무섭네요. 저 열심히 하러 왔어요. 네. 그 뭐냐면 66일이 그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한다면은 저절로 하게 되는. 저절로. 그러니까 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없어도 무의지 상태에서 바로 그렇게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실제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평균 66일 걸린다는 거예요. 네. 66일 동안 이제 공부를 뭐 꾸준히 해라 그러면은 네네. 사실 못해요. 3일도 그렇죠. 못 가는데 무슨 66일. 두 달 넘는데. 네, 웬만한 끈기 가지고는 66일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66일 동안 하는 거를 일종의 게임처럼 만드는 거예요. 게임할 때 우리가 레벨업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단계씩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 표가 그냥 66개 레벨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정해진 그 습관을 하루에 하나씩 할 때마다 저걸 보이는 데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나씩 뭐 내가 도장 찍거나 뭐 여기다가 뭐 스티커를 붙이거나 날짜 적거나 뭐 개수를 적거나 해서 이제 빼곡하게 네.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내가 얼마큼 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할 때보다 훨씬 내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네. 분명한 목표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습관 중요하다는 이야기 우리 지금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뭐 매일 꾸준히 하라는 거밖에는 이야기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공부하라는 잔소리랑 다를 바가 하나 없어요. 네. 근데 66일 딱 이제 목표가 딱 나오면은
오늘 시작하면 끝나는 날짜도 나오고 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고 내가 성취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훨씬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네, 일단 근데 제가 좀 주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습관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짜면 안 돼요. 네. 작게. 일단 작게 시작해야 돼요. 꿈은 좀 크게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되자, 회장님이 되자. 맞아요. 근데 그 꿈이랑 그 공부할 때 어떤 학습 목표는 분리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왜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네. 막 뭐 이번 새학기 때는 엄마 뭐 수학 문제 16건 풀게요. 아이고야. 그냥 차라리 로또를 하는 게 빠를지도 몰라요.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막 계획 짤 때 보면 진짜 지구를 정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3일도 못 가가지고 벌써 지쳐가지고 하기도 전에 막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근데 내가 새로운 습관을 지금 공부하는 거에 더 추가를 하는 거면은 오히려 그 작게 시작해서 습관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네. 천리의 여행도 한 걸음씩부터 네. 시작하는 거란 말씀 있죠? 한 걸음씩. 너무 좋은 표현을. 베이비 스태프. 네. 이하영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지침을 좀 주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선은 약간 수험생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사실은 딱 목표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다 이러면 보통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그 전부터 이제 계획을 잡으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네. 1년을 계획을 잡는데 이제 보통 수험생들은 4학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6월이랑 9월 수능 이렇게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까지 하면은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에서 너네가 대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연계 교재,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복습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안에서 너네가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내가 그럼 뭘 해야 될지 그럼 매일 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슨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할지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우고 다 지키지 않아도 네. 좋으니 세우고 퀘스트 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좀 이렇게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해서 내가 목표를 거의 많이 달성했다 이러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요. 오늘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스티커를 붙이고 싶으면 막 붙이고 네.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 또다시 힘이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계획을 세우라고 일종의 하죠. 치팅데이 같은 걸 이제 네, 선물로 네. 하나씩 네, 주는 네. 거군요. 네. 네. 김선 박사님은 이런 66일 공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66일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거꾸로 써서 작심 3일 공부법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심 3일만 하자. 그리고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그럼 뭐 작심 3일이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네. 네, 실수해도 괜찮아. 삼일씩, 계속 삼일씩. 작심 3일. 그리고 네. 좀 하면 다시 작심 3일 하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심리전이네요. 편안하게. 심리전. 심리전이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짝꿍이 옆에 책상에다가 새겨놓은 문구가 있었는데 작심 3일도 100번이면 300일이다라는 그 글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인만의 학습법 그리고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팁도 있을까요?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오늘 조금 재밌는 걸 알려드려 볼까 해요. 네.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모도로 공부법이라는 건데요. 포모도로요? 그 이태리 음식이요? 맞아요. 포모도로라고 네네. 굉장히 맛있는 건데. 포모도로. 그러니까 포모 이게 뭐냐면 이태리에서 토마토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할 때 뭐가 있냐면 토마토처럼 생긴 이제 타이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1980년대 프란체스코 이제 치릴로라는 사람이 이런 방법을 이제 막 널리 알리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타이머가 25분 동안 돌아가요. 네. 딱 25분. 25분 동안 돌아가면은 그 시간 안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이 뭐 최대한 정말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한 20분 정도다. 네. 라고 하는데, 그래서 25분 정도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5분을 쉬는 거예요.
한데 5분을 쉬어주고 그 다음에 25분 다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5분을 쉬어주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일단 그렇게 타이머가 돌아가니까 내가 그걸 의식해서 더 시험 보는 것처럼 집중하는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5분을 쉬어주는 게 더 오래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짧은 휴식 시간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되는 거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먼 거리에 어떤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네. 중간에 잠깐씩 쉬면은 더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쉬지도 않고 계속하면은 금방 이제 퍼져버리니까 어떤 그런 원리가 들어있는 공부법.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맨날 하실 말씀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이 말씀 하잖아요. 네. 일견 맞는 말씀이시기도 한데 사실 고등학생 때 이제 앉아있으면 자습심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을 앉아있게 되는데 사실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 시간 동안 10시간 100%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분 정도 집중하고 5분 휴식하고 이렇게 휴식과 네. 집중의 리듬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력을 유지시켜 가는 게 진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주의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나는 충분히 뭐 1시간 동안 엄청 집중이 잘 되는데 굳이 뭐 25분 중간 끊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쵸. 저도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사당 오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김선 박사님도 그렇고 황대훈 기자도 그렇고 저희 뭐 대한민국 교육 입시 제도 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감을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25분 공부하고 5분 쉬기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하영 선생님께서 특히 잠자기 전 30분 동안 복습하고 일어나서 또 다시 되새겨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신다고요? 이게 어떤 학습법인가요? 이게 저는 사실은 그 황금 시간대 활용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게 제가 했던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거군요. 저는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영어는 정말 너무 이거를 뭐 어떻게 공부하라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리지도 않고 막 그래서 그리고 왜 단어도 외워야 되고 막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이라 또 잠도 자야 되고 막 이래서 영어 듣기를 제가 이거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영어 듣기를 해요. 한 세트를 하고 자기 전 30분 전에 그 한 세트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자고 아침에 타이머로 그 영어 듣기를 다시 해서 다음 세트로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했던 게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잠들기 전 30분 전에 공부한 내용은 이제 아침까지 50% 남아있는 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꼭 그렇게 한번 듣기 정말 중요하니까 좀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제가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네, 굉장히 유용한 팁이네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요? 진짜로요. 체력 약한 학생. 잠을 줄일 수가 없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낮 시간에 학습했던 게 잠자면서 장기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는데 자기 직전에 하면은 바로 장기격으로 갈아타는 프로세스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한 번 더 봐주면은 이게 더 굳혀지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건 진짜 학생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 자기 전과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랑 진짜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역시 그 신끼리 예시비슷하게 하는군요. 네. 이렇게 공부 전문가들과 함께 새학기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공부를 방해하는 습관들도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습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밌는 꽁트로 재구성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따님을 맡게 된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새학기에는 달라질 수 있겠죠? 어머니,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애들 방이 꼭 시험 기간만 되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정리정돈할 시간에 영단어 하나를 더 외우십시오. 케이크 다 썼다. 로봇도 못 지킬 것 같은 이 공부 객교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네? 지키지 못할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30분만 자야지. 잘 잤니? 30분만 잔다는 이 자신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 명상실로 따라와. 시험 성적이 오르는 그 순간만을 생각해. 그걸 방해하는 일체 모든 연락들을 거부하고 무시해. 알겠니? 스마트폰이 대신 시험 쳐주지 않습니다. 이따 밤샐 거니까 한 16시간 정도 남았네. 1시간만 드라마 볼까? 밤샐 거니까 시간 많을 것 같니? 오늘 밤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차라리 낮에 공부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이 공부 습관들 전적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It's faker. Shut it out. What you want?